55세에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시간 퇴직 준비를 하며 기다렸던 자유가 찾아왔다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일어날 필요도 없고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아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만 해도 아내는 저에게 여보, 오늘 힘들었지? 내일도 화이팅이야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며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봐라며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집에 있다 보니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 다녀올게요라는 인사를 남기고 문을 닫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일찍 일어나 아내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려 했지만 아내는 그냥 출근길에 먹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낮 시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심심할 때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퇴근 후에 같이 영화 볼까? 그런데 아내의 답장은 회사에서 샐러드 먹었어요.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요 같은 짧은 대답뿐입니다. 예전에는 여보 오늘 같이 저녁 먹자라고 하면 좋아. 어디서 먹을까? 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녁 시간에는 더 심각합니다.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저는 반갑게 맞이하지만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을 뿐입니다. 제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으며 아내는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제가 오늘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오늘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라고 말을 꺼내면 아 그래요? 라는 무심한 반응이 돌아올 뿐입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내는 내일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시끄러우니까 일찍 주무세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가 집안에 있는 손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내와 저는 25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큰 다툼 없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사소한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도 무사히 키워 대학을 졸업시켰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하여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고 작은 아이는 직장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어 주말에만 가끔 집에 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52세로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노후자금을 합하면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크게 풍족하진 않지만 아내와 단둘이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씩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퇴직 전 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제 퇴직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55세에 퇴직하고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자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는 제 퇴직을 반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퇴직 후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저에게 당신도 뭐라도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제 건강이나 활력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 경제적인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저축한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는 아직 13년이나 더 일해야 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니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은 매일 출근해 일하는데 저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니 박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내는 65세까지 일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기 수급을 신청하더라도 60일에서 62세는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 후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후에는 집안일도 하고 저녁 식사도 준비하며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이 오히려 아내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면서도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심지어 제가 빨래를 개놓은 것을 다시 개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의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아내는 아침부터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간단히 먹고 나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아내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내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오늘은 동료들과 저녁 먹고 올게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게 들어갈게라고 말했던 아내가 이제는 저녁 먹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런 변화된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역할이 뒤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내가 퇴직하고 집에 있는 게 불편해? 라고요.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혼자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당신이 집에서 모든 걸 관여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걱정돼요. 당신이 55세에 퇴직하면 우리 저축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퇴직은 저에게는 기다려온 자유였지만 아내에게는 불안감을 주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바뀐 가정 내 역할과 일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아내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동안 저는 너무 간섭하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재취업을 위한 정보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55세라는 나이가 재취업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노후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저축으로 얼마나 오래 생활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등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요즘 제가 너무 무뚝뚝하게 굴었죠?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태도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가끔은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퇴직 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왠지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우리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퇴직을 너무 일찍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듭니다. 60세까지 일했다면 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내의 은퇴 시기와도 더 가까워져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니 최선을 다해 현 상황을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퇴직자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니 아내가 나를 마치 백수 취급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6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재취업에 대한 의지를 더 굳게 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재취업에 성공하면 좋은 소식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퇴직 후 겪는 어려움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하게 되니 이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걱정됩니다. 아내가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2박 3일 여행 어때? 라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갑자기요? 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눈에서 기대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일과 가사 부담을 이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도움을 주되 아내의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재취업이나 투자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인정을 받던 삶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삶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헤쳐나가려 합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주스를 마시며 이거 맛있네요.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우리의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이하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줄 계획입니다. 비록 아내가 피곤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옆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중장년 취업 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겪는 부부 관계의 변화는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변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내와 저 두 사람 모두 일을 그만두고 함께 노후를 보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내가 회사에서 갑자기 발목을 삐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몰고 아내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도착하자 미안한 표정으로 일부러 오게 해서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라고 대답하며 아내를 부축해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아내는 조용히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무척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오면서 저는 문득 이것이 부부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25년간 지켜온 관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죠. 아내는 제가 차려준 식사를 먹으며 생각보다 맛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불편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당신이 곁에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과정이 저보다 조금 더 어려웠을 뿐이죠. 발목을 다친 아내를 간호하면서 저는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내의 일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말에도 빨래와 청소, 장보기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죠.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런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 2주 동안 저는 아내의 역할을 대신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내의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점심을 싸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제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퇴직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을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과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발목이 나은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공간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퇴근 후 저에게 요즘 동네에서 어르신들 위한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던데 당신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해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그런 정보를 찾아봤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커피에 대해 배우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배운 것을 열심히 설명하다 보면 아내도 관심을 보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가끔은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며 진짜 카페 커피 맛이네요 라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나중에는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하는 꿈도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그래요. 당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응원할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에서 지내며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많아지고 웃음소리도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펜션 앞 테라스에서 별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오니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함께 여행 다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로 어색하고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퇴근 후 저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상담사는 퇴직 후 부부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퇴직은 부부에게 새로운 적응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퇴직하는 경우 가정 내 역할 변화와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 함께 노력한다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주 2회 2시간씩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의 활동이 저에게 큰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반갑게 할아버지,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스스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해 재무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아내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4억 원의 저축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릴 수 있을지, 국민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니 아내도 경제적인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 55세, 아직 인생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아내와의 관계 변화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도서관 봉사활동,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여행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퇴직할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어떤 일을 하며 보낼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추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민들을 혼자가 아닌 아내와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퇴직 후 처음 2달간의 어려움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지내게 되면 누구나 정체성의 혼란과 역할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가끔 아내가 당신이 집에 있어서 든든해요라고 말할 때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사회적 지위나 직함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아내가 함께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 아내는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산책하러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무척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아내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퇴직 후 달라진 아내의 태도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그 시작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아내와 저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 합니다.